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이 환호하는 것은 단지 한강 작가의 고향이 광주여서만은 아닙니다.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5.18을 왜곡하고 광주 정신을 깎아내리려는 세력들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소, 고발 등으로 해왔던 5.18 왜곡과 폄훼의 대응 방식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깎아내리던 세력들의 언행은 여전합니다. 김규나 작가는 본인의 SNS에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거론하며 한강의 대표작들이 역사 왜곡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5.18 진압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도 없었다는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김 작가는 또 5.18을 5.18이 아닌 욕설로 들리는 비속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지만원 씨는 법원에서 잇따른 패소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18의 북한군 침투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또 이를 최후로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5월 단체들은 고소 고발의 형태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난무하는 비방과 허위사실들에 몇 건의 고소 고발로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처벌하는 5.18 특별법을 만들기도 했지만 왜곡과 폄훼에 맞서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 5.18 관련된 법률들이 만들어졌어도 이거 왜곡들은 끊이지 않고 확대 재생산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광주 정신을 깎아내리고 5.18 왜곡하는 이들에 대한 대응이 지금껏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5.18이 재조명되고 광주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점마다 소년이 온다가 품절되면서 5.18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강 작가 수상 소식을 전한 광주 MBC 뉴스 유튜브 댓글만 보더라도 축하와 더불어 5.18을 잘 이해하게 됐다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왜곡 폄훼하는 세력 사람들일 텐데 그분들이 이제 갈수록 설 자리가 없어진다. 더 이상 시민의 어떤 보편성 내지 시민의 상식이라는 범주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일고 있는 5.18과 광주 정신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은 지속 가능한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 광주 정신의 보편화를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시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5.18 왜곡 발언을 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이 지난 10일 열린 국감에서 5.18의 북한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북한 개입설은 5.18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명났다며 진실화해 위원장으로서 자격 미달임을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가 한강 작가의 이름을 딴 기념관과 문학관 등의 건축물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한강 작가가 이를 원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차담회를 열고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와 한강 이름이 들어간 문학관 등 대형 프로젝트를 논의했지만 딸이 모든 건물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광주시는 한 작가의 바람대로 소년이 온다 북카페를 조성하고 시민 한 명이 한 권의 책을 사읽는 정책을 펼치는 등 인문학 지평을 넓히는 쪽으로 기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나주 혁신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재생에너지 제한의 방점이 찍혀있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한전의 오랜 누적 적자 구조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가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생산되고 있다는 이유로 향후 7년간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허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력망을 관리하겠다는 현 정부의 개통포화 해소 대책.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적절성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이 자초한 규제라고 주장했고,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설치비 최대 90%까지 대출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한전의 부실을 초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야말로 모든 부분에서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다 전라권과 경상권에서 만들어질 텐데 이거를 옮겨갈 수 있는 송배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거 한전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누적 부채 200조를 넘긴 한전의 적자 문제를 놓고는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적자의 원인, 해소 대책에 이르기까지 한전의 추진 의지와 현실성에 의문보를 제기했습니다. 한전은 산업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정부는 국회가 어떤 데 하겠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책임은 한전 사장에게 있어요. 한전의 재정 건전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체산 재평가나 남서울 본부 매각처럼 현실성 없는 내용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감 기관의 자료 제출 누락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감 대비 행동수칙 제1조가 무조건 감초라입니까? 2년 만에 열린 현장 국감에서는 또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처럼 설계 수명이 끝난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 여부는 지역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누적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한전에너지공대에 연구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맞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국정감사가 열린 한전 주변에서는 도서지역 발전소 전력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과 한수원 근로자들의 국가개혁법 준수 여부 등을 촉구하는 집회 등이 연달아 열렸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쿠팡이 광주에 축구장 22개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물류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 참여한 지역의 정치인들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됐다며 환영하면서도 최근 사회 이슈가 된 쿠팡의 강도 높은 노동 강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둘, 셋! 호남 최대 규모의 쿠팡 물류센터가 광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투자금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물류센터는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축구장 22개 크기로 지어졌습니다. 쿠팡은 가까운 곳에 물류센터가 생겨 광주 거래처 5천여 곳 등이 물류비를 아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민 우선 일자리를 만드는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0명 정도가 추가로 고용이 되는 겁니다. 광주시에 그리고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광주시와 지역 정치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노동 문제에 대한 쿠팡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 강도가 없는지도 쿠팡에서는 잘 살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노동자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좋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쿠팡 노동자 100명 중 6명이 산업재해를 겪는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건설업보다 4배 높은 수치입니다. 주문 다음 날 상품을 배송받도록 한 로켓 배송 서비스와 이를 해내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택배 기사들에게 심야, 휴일 노동을 강요하는 겁니다. 사회적 지탄에도 쿠팡이 이렇다 할 개선책을 내지 않는 상황인데 광주 첨단 물류센터는 앞으로 이 로켓 배송의 전국 기지로 활용됩니다. 지역 일자리 수가 늘게 됐지만 지역민의 억울한 산재 사고도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라남도가 의대 신설을 두고 통합의대로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큰 틀에서 공감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대학 통합의 기준과 촉박한 시간을 고려하면
통합까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다시 한번 통합 의대를 강조했습니다. 대학 통합 문제를 두고 두 대학의 세부적인 논의가 어디까지 진척됐는지는 모르지만 총론적으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세부 논의는 시작되는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대학 통합이라는 어려운 과제죠. 정말 어려운 과제지만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은 이참에. 간담회 이후에는 전남의대 설립의 핵심 인사들의 만남도 이루어졌습니다. 글로컬 대학 행사에 참석한 교육부 장관과 전남지사, 두 대학 총장이 순천대에서 모인 겁니다. 순천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 통합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 정도는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통합 논의는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행정적, 절차적 대학 통합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두 대학의 통합 확약서만으로도 교육부가 통합으로 인정할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도 촉박합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을 위해서는 늦어도 11월 안에 통합의대 기본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남도는 통합의대가 불발되면 기존 공모를 통해 단수의대를 추천할 방침입니다. 통합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통합이 여의치 않으면은 공모 방식에 의해서 추천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통합이 확정됐기 때문에 순천대 입장에서는 통합 시 이 사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순천대는 곧 입장을 정리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목포대는 이번 주를 통합의대 논의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 등 재정난에 대비한 지자체의 여유자금 확보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광주 전남 경찰관 징계 사유 1순위는 음주운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연속 줄고 있는 지방교부세로 신규 사업 중단 등 지자체마다 재정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재난재해나 세입 감소 등에 대비해 운영하도록 돼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전혀 없는 지자체는 전국 13곳, 전남에서는 영암군이 유일합니다. 기금 규모도 문제입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230개 지자체가 30조 7,769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영광군과 장흥군 등 7곳은 10억 원 미만으로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상화되는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스마트 양식기술 교육이 시급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이론 교육만 진행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노하우 교육까지 해서 고급 교육까지 가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 전남 경찰관들의 징계 사유 1위는 음주운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박정현 의원의 경찰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 경찰관 62명이 최근 2년간 해임과 강등, 정직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이 각각 7명씩, 금품 향응 수수는 광주 2명, 전남은 7명이었고 성비위 혐의로 광주 1명, 전남은 5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국회 서삼석 의원은 어빈의 삶의 질이 5년 사이 더 힘들어졌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수협과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 어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결이 좀 달랐지 않냐. 속도는 냈다고 치더라도 좀 방향이 좀 달랐지 않냐. 서 의원은 또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격차가 확대되는데도 관련 예산은 부족하다며 연구개발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큰 피해를 입혔던 어류 폐사가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높았던 수온에 물고기들이 치명상을 입고 서서히 죽는 건데요. 죽은 물고기는 지자체가 수거하는데 섬 지역은 이마저도 어려워 양식장이 거대한 쓰레기통이 됐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거문도의 한 능성어 양식장입니다. 활동만한 물고기들이 옆으로 누워 간신히 호흡합니다. 뜰채로 건지니 잠깐 팔딱이고 축 늘어집니다. 70%는 여름철 고수온으로 다 죽고 남은 물고기마저 폐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 12월 달에부터 판매를 하게 되면 내년 5월 달에 판매가 되거든요. 그럴 고기가 지금 전부 폐사가 났어요. 고수온 피해가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30도까지 올랐던 수온에 면역력과 체력이 떨어진 물고기가 결국 죽는 겁니다. 먼바다 거문도까지 고수온 피해가 낮아 어민 상당수는 대비도 하지 못한 채 큰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기가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 그놈을 또 판매를 해서 또 어린 고기를 사다가 또 키운다든지 하는데 팔 고기도 없지만 부채에 떠안겨가지고 사체 처리도 골칫거리입니다. 텅 빈 양식장은 사체들을 모아두는 쓰레기통이 됐습니다. 바다에 버릴 수도 육지에 묻을 수도 없어 냉동고도 포화 상태입니다. 어민들이 자체 처분할 수 없다 보니 냉장고엔 이렇게 물고기 사체가 쌓여만 갑니다. 섬 지역 사체 수거는 관련 예산도 지침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거해 놓은 걸 갖다가 가져가기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살처분할 수 있게끔. 냉동고가 없는 영세 어민들은 바다에 몰래 투기할 수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돈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예비비를 우리가 급하게 앞주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계약 체결해서 다음 주에 지금 처리를 한다고. 지금까지 고수온으로 전남에선 약 1,000만 마리가 폐사했고 여수에서만 760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시기와 범위와는 상관없이 고수온 피해가 확산하면서 양식업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